서당캐 제25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청중들이 많아요. 네, 국회 특집 방송,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방은 일하는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님 의원실이죠. 안녕하세요, 박주민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네, 이재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방 좀 치워주세요. 네. 방송에 집중을 못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일 중으로 다 치우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손님 한번 모셨는데요, 이재정 의원님. 한번 직접 소개해 주시죠. 저는 국회에 들어오고부터 네. 우상호 대표님을 원내대표님으로 모시고 있었는데요. 네. 또 오 대표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네. 이번 가을 국회에 사실 많은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 기대를 국회 안으로 다 받아들여 주실 우리 든든한 일꾼 우원식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아유, 저희가 서당캐 25회 중에서 원내대표님을 모신 건 처음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우상호 원내대표 그때 왜 안 나오셨어요? 안 모신 거죠. 우리가 안 모셨어요, 그냥? 엄선해서 모시기 때문에. 왜냐면, 네. 제가 우리 모신 주군을 디스하고 있네요. 아니 왜 우상호 원내대표를 안 모시고? 그때 우상호 원내대표가 아마 탄핵 전국이라서, 지금도 바쁘시지만, 그때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을 거예요. 위로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굉장히 얘기하면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도 바쁘시지만. 나는 뭐 한가해서 나오는데. 그건 아니죠. 정말 네. 진행자로서의 자질이 2% 부족합니다. 네. 그때는 디스 너무 아마 많이 하죠. 서울시당 팟캐스트고 해서 아마 원내대표님은 안 모셨던 거. 아니, 서울시당이면 우상호 선배도 서울시당 소속이죠. 말씀하면할수록 원내대표시니까. 네. 원내대표 두 김영호 의원 원내대표님 말이 자꾸 꼬이는 거 아니, 같아요. 안 꼬입니다. 네. 그래서 또 특히 그때는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했고, 오늘은 직접 우리 국회를 우리 제작진들이 방문을 해서 우원식 원내대표를 모셨기 때문에 네. 동선이 짧아졌잖아요. 동선이. 예, 그럼요. 네. 국회에서 저 의원회관에서 하니까 오실 수 어디 있었던 거죠. 멀리 안 네. 가고 가끔 아주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면 그 되겠습니다. 그 네. 아니, 사실 지금 가장 바쁠 때예요. 여러 네. 가지로 그냥 우리 의원들도 바쁘기도 한데, 특히 원내 사령탑이시기 네. 때문에 만약 움직여서 방송을 했다면 모시기 어려웠을 수도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근데 우원식 대표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현장에 오기도 네, 했고, 제작진이 왔고. 또 생생하게 네. 국회의 이 따끈따끈한 느낌을 여러분들도 생동감 있게 네. 받아 나가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니까 제가 박주민 의원 방에도 이렇게 와보고 네. 저기서 라쿠라쿠도 보고 막 죄송합니다. 방이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된 방도 이렇게 와보고 모실 방이 아닌데. 제가 분명히 저 옆방에서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님 모셨으니까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더불어민주당 워크숍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난주 25일, 26일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우리가 잘 마쳤는데요. 그때 워크숍을 하게 된 배경과 주요 우리가 논의했던 내용이 어떤 거가 있었죠? 그때는 이제 우리 워크숍이 원래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정권 네. 교체를 했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면 바로 한번 워크숍을 해서 네. 우리 집권 여당과 정부가 같이 모여서 한번 서로 이야기도 맞춰보고 네. 또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설계해보고 하는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인수위가 없이 시작을 맞습니다. 했잖아요. 네. 탄핵 끝나고 복잡한 시기에 인수위 없이 당선되자마자 대통령께서는 청와대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지난 2달 거의 한 3달 가까이 인사청문회 계속 네. 원래는 옛날 같으면 인수위가 있으면 인수위에서 장관 후보자 총리에서 쭉 검토를 해갖고 한꺼번에 국회로 탁 보내고 보내면 20일 안에 검토해서 각 상임위가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번에 그게 안 되니까 네네. 3분, 4분 해갖고 그냥 몇 달 동안 보냈잖아요. 아직도 다 안 끝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걸 할 수가 없었고 정부 조직법도 안 됐고 네. 또 거기다가 이 문재인 정부가 처음 일을 올해 시작하는 추경 이것도 잘 안 됐기 그게 시간이 꽤 걸렸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되게 끝나고 정부 조직법 끝나고 네. 추경 끝나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시작을 하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로소 네. 집권하고 109일 만에 109일. 네, 이 맞습니다. 정부 여당이 다 모이는 자리를 마련해서 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는 정기국회 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국무위원들과 네. 청와대에 있는 그 3실장의
그 수석들까지 참여해서 비로소 집권 세력이 한 자리에 모여서 네. 우리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그러고 소통하는 자리를 처음 만든 거죠. 네. 아니, 제가 좀 철이 없었는지 몰라도 워크숍이라니까 나름 좀 들떠서 갔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하고 뭐 논다 이런 그런 MT 개념은 아니고 복장이 심상치 그래도 않았어. 이런저런 말씀을 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네. 아, 참 들떠서 갔는데 생각보다 원내대표님 네. 너무 진지했어. 네?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셨어요. 그랬죠? 네. 예. 저희가 저는 이제 저도 국회의원하고 이게 집권을 두 번째 하는 거거든요. 네. 17대 때 집권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경험이 있으시다. 예, 그때 예. 이제 노무현 대통령 집권하고 탄핵당하고 난 다음에 그 집권을 다시 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런데다 우리가 다수가 됐어요. 네. 그리고 초선이 108명이었어. 그래서 그때 108번내라고 그랬어요. 108번. 그래서 첫날 워크숍을 했는데 얼마나 시끄럽게 했든지. 그렇죠. 네. 우리 이제 기분 좋은 건 좋은데 네.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자기들끼리 너무 기분 낸다. 네. 그리고 이 당청 간에도 뭐 경론이 심했고, 네. 그래서 당청 간에도 저기 서로 좀 잘 안 맞는구나. 과반 만들어줬더니 너무 막 이 국민들 삶과는 관계없이 너무 이 특정한 개혁, 무슨 네, 이념적 네, 개혁 네, 이런 걸 너무 전면에 세우고 그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워크숍하고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던 적이 있어요. 그때 뭐 몇몇 에피소드도 기억나는데요. 네. 예. 아니, 주로 이제 여당 워크숍은 그 언론인들이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좀 부정적인 기사가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그 워크숍이 네. 전혀 그런 기사가 없어. 워낙 네. 프로그램 자체도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버겁다 싶을 만큼 정말 아, 공부하는 저는 사실 좀 졸려웠어요. 너무 그래요? 공부하는 일이라서. 아니, 아니 저희 아내이 기자들이 그러더라고 예. 후일담으로 너무 재미없었다고. 맞아요. 예전 그런데 워크숍까지 솔직한 표현, 좀 졸려웠다. 네. 아니 그런데 그 상임위별로 이렇게 토론을 하게 하고 국정 과제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전 사실 대충 하고 다들 모일 줄 알았어요. 근데 모이는 시간이 됐는데도 다들 경론이 벌어져서 상임위 우리 자체 토론 굉장히 네, 저희 안행이 좋았습니다. 빨리 김용호 의원님하고 빨리 정리하고 갔더니 다른 위원회는 그로부터도 한참을 안 맞습니다. 오시는데 정말 치열한 토론이 그럼 있었다고 우리 안행이가 하더라고요. 별로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나 열띤 아니, 토론했어요. 우리는 임팩트 있게, 우리 또 훌륭한 김용호 의원님, 또 이재정 의원이 계시니까, 저희는 짧게 저를 임팩트 있게 들었다 했는데, 왜 그래? 아니, 그렇게 프로그램도 알차기도 했고, 네. 또 특별히 이런 이제, 이슈 관리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기자들과 정말 우리가 던질 메시지는 제대로 전해주시되, 네. 사실상 이제 불필요하게 이슈가 확대되지 않도록 그런 관리를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네, 원내에서.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정권 교체를 하고 첫 번째 여는 워크숍. 정기국회니까요. 네네네. 정기국회에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해야 될 일이 많고요. 지난 겨울에 우리 국민들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1,700만이 촛불을 들고 우리한테 외쳤던 게 있잖아요. 네, 그 외친 거는 뭐냐면 최순실이라고 하는 국정농단 세력,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에 의해서 국정농단이 벌어졌는데 그건 도화선이었고요. 네. 그 도화선이 폭발할 수 있었던 거는 바닥에 끓는 부글부글한 민심이었는데 그 부글부글한 민심의 근저는 그게 세상 살기 좋은데 최순실 나타났다고 이렇게 터지겠어요? 네. 너무너무 사람들 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일한 만큼 대가도 못 받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없고 결혼해도 애를 낳을 수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온갖 곳에 불공정, 불평등 힘있고 빽 있는 놈들만 잘 살고 네. 힘없고 빽 없으면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네. 거의 무슨 갑질 당하는 데는 이건 노예 같고 말이에요. 네. 우리 청년들이 알바하다가 이 못된 그 손님 만나면 무릎까지 꿇리고 그리고 이 대형마트에 있는 그 일하는 사람들 그거는 맨날 무슨 몰래 다니면서 마트나 네. 백화점에서 감시한다고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속에서 더 이상 도저히 못 살겠다. 네. 이런 국민들의 민심이 바닥에 깔려 있고 그 위에 최순실이라는 도화선이 던져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폭발한 거죠. 그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그것도 중요하게 해결해야 되지만 더 근본에 가면 이 적폐의 뿌리는 불공정, 불평등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가 이번 정기국회에 우리한테 던져져 있기 때문에
그저 이제 몇 가지 법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네. 예산에서부터 또 이러한 사회 전체 시스템을 개선하는 법과 제도를 개혁하고 개선하는 문제가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이기 네. 때문에 이번에는 집권했다고 기분 좋아서 놀고 그럴 형편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과제들을 준비하는 거를 일부 1차, 그러니까 첫 번째 세션에서는 당이 나서서 설명을 하고 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부 역시 또 이런 생각하고 별개로 가면 안 되고 또 정부가 같은 생각이고 그 생각을 들어봐야 되니까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의 안보, 그다음에 몇 분 사회수석, 그다음에 네.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네. 이런 문제 듣고 그거 갖고 우리가 토론하고서 나는 이제 그날 오후에 상임위별 토론했는데 상임위별 토론이 굉장히 중요했죠. 네. 그게 중요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를 이번 상임위에서 어떻게 할 건지 네. 모든 일이 상임위에서 잘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요번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늘 하는 게 중점 입법 과제를 대개 정기국회 들어갈 때면 정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랬던 근데 것 같아요. 예. 중점 입법 과제를 안 정했어요. 그 이유는 중점 입법 과제가 굉장히 많은데 네. 중점 입법 과제를 정하면 야당들이 중점 방해 과제가 돼요. 또 이게 그것만 전략이 또 막으면 숨어 딜레마가 있었구나. 있네요. 그것만 막으면 다 막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중점을 좀 우리가 좀 옮기는 네, 식으로 네. 엉뚱한 데다가 포커스를 옮겨. 중점 입법 과제를 안 정하고 네. 상임위에 다 스며들어서 우리는 중점 입법 과제가 뭔지 알지만 네, 네. 그거를 바깥으로 알리지 않고 상임위에서 차근차근 이렇게 정리할. 그래서 상임위 토론을 통해서 그런 의견들도 나누고. 네. 근데 그 나중에 다들 끝나고서 발표하는 거 보니까 아주 차분하게 잘 진행이 됐더라고요. 또 특히 이제 저희가 의원총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계속 스타디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 원내 리더십은 이 반복 학습을 자꾸 우리한테 시켜서 이걸 거의 세뇌 교육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반기를 드십니까? 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세뇌를 당하고 네. 있는 건데 안 반복 하면 학습이 안 될 좋은 것 같아요. 같은. 네. 정말 이 과제는 네, 내가 네. 이번 국회 반드시 해야 될 네. 것 같은 그런 세뇌 네, 과제가 네, 저한테도 몇 개씩 있어요. 있어요, 사실. 안 하면 안 될 것 네. 같은. 근데 제가 그럼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원내대표님들끼리 모여가지고 62개 법안은 처리하는 것으로 그거는 그럼 중점하고는 다른 그건 중점 법안은 아니고요. 이제 선거 끝나고 우리가 집권했잖아요. 네. 근데 다른 야당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법이 뭐가 있는가. 대선 공약을 쫙 점검을 했어요. 네. 그때 우리의 100대 국정과제를 입법을 하면 그게 한 400 몇 개, 420 몇 개가 되는데 네. 그 중에 다른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한 거를 쭉 뽑아서 공통 공약을 보니까 그거는 뭐 드러내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통 공약을 보니까 그 중에 62개가 공통 공약이에요. 그래서 그거 일테면 뭐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게 있냐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 전문 금융업법. 네, 이거 네, 우리 네. 중요하게 보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집단소송법. 이런 것도 있고. 미세먼지 관리대책 특별법. 그 다음 세종시의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국가교육위원회법.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공통법안이에요. 여러 당이 다 같이 걸은 거. 근데 원전 줄이는 것은 사실 국민의당에서도 그 안철수 대표 당시 그렇죠. 후보가 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지금의 입장은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입장은 다른 거죠. 이제 네. 그거는 이제 그 쟁점이 되면 안철수 대표한테 물어봐야죠. 네, 네, 그건 네. 왜 하냐면 네. 내가 그때 탈핵 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 대표잖아요. 또 전문, 왜 완전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홍준표 후보를 빼고 네. 나머지 후보들이 다 합의를 했어요. 네. 정의당도 그랬고 바른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네. 또 후보는 못 됐지만 경선 치르는 분들도 네, 네, 네. 합의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핵을 이제는 원전 네. 그거는 더 쓰지 말고 그리고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가는 네, 네, 그런 네. 기본 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틀이죠. 네. 거기에 다 동의하는 거 그것도 공통 공약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안철수 대표한테 제가 이제 나중에 그때 공약 서명한 거 갖고 와서 물어봐야죠. 네. 아니 여야가 당연히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합의될 것 같지만 이렇게
꼼꼼히 안 짚어주시면 네. 또 정쟁으로 몰고 가서 그 자기들이 동의했던 법안조차도 국회에서 발목을 잡았을 거예요. 미리 이렇게 차단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은 집단소송법 같은 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이견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견이 좀 있죠. 네, 이견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씩만 조절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다 하겠다고 하면 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조금씩만 조정하면 얼마든지 그래도 지금보다는 생긴다니까 너무 좋다. 네. 가습기 살균제. 네, 맞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아니 박주민 의원도 저도 이제 변호사였고 네. 사실 현장에서 소송을 하다 보면 이 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뭐 국민들도 가습기 살균제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을 네. 통해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맞습니다. 있지만 네. 정말 반갑네요. 정말 반갑네요. 근데 이제 참 예. 또 걱정은요. 지난번 추경 때도 봤지만 지난 대선 때 소방서, 경찰관 뭐 이런 맞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들 그 공공 서비스를 하는 그러면서 인력 부족 때문에 정말 애를 먹는 집배원 뭐 이런 등등 그거를 추경에 담아서 한다고 그러는데도 막 그냥 근데 공무원 늘린다고 대선을 난리잖아요. 저 소방 공무원들 충원하겠다고 다 약속했거든요. 다 약속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겠다는 걸 발목잡을 일단은. 그 공무원 충원은 예, 뭐 안 된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하는데. 네. 표현도 공통이라고 하지 마시고 야당들이 주장했던 거 처리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떨까요? 전략가인데. 네, 전략가야. 이 정도로 네. 이 정도 저쪽이 속을까? 저쪽 생각 없어 그냥 쳐봐. 전략인데 조금 엉성했어요. 아니 그래서 그 62개 법안 네.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62개 우리가 분류한 게 62개고요. 이게 꼭 62개를 더 넘어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야당에서도 분류해 봐라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이 62개를 어제 이제 야당한테 줬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야당에서도 하고 싶은 거 다른 당하고 공통으로 꼭 우리하고 아니어도 네. 다른 당끼리 공통된 거 있으면 내놔봐라. 제안해라.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삶, 네. 그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법안, 네. 예산 이런 거 있으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더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거를 이제 정책위 의장들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협상하는 걸로 일단 네, 그렇게 네, 해놨어요. 네. 그 국민들이 국감 이러면요 흔히 생각하는 건 저희가 야당 시절에 그 박근혜 정부의 장차관들이 나와 있고 우리가 다그치는 방식으로 뭔가를 찾아나가는 그 모습만 익숙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는 우리가 여당이어서 우리하고 취지를 같이 하는 장관님이 앉아 있는데 사실 들여다보면은 적폐는 여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국민들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건지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원내의 국감 전략이라든지 이 정기국회 전략이 어떤지 농담 삼아 박주민 의원이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우리는 이제 뭐 반인반수, 반인반신 이런 얘기할 때 반여 반야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특히 어느 때에 비해서도 그 전략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뭐 우리 당의 입장은 분명하죠. 이 과거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과거의 잘못을 온전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건 알베르 까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과거를 잃어버리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네. 이러기도 하고 그거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 네. 방송 준비 많이 하고 오셨어요. 이건 너무 유식한 척하는. 아닙니다. 하여튼 뭐 아까 아무 준비도 그래서 안 하셨다 그랬는데 그 지난 1년 중에 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4개월쯤 되는 거 아닙니까? 네. 100일 좀 지나서 4개월 네. 차 들어가는데 그 기간 앞에 네. 그 앞에 기간 한 8개월 네. 정도는 정말 이 국정농단을 하고 네. 적폐 시대였잖아요. 네. 우리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네. 또 공직사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이게 지금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건데 네. 그런 과거 적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나가야 됩니다. 물론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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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제 저도 이제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과거에 우리한테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던 적폐들, 네. 역사 교과서, 네. 그다음에 이 한일 위안부 합의, 네. 뭐 그다음에 자원외교, 네. 4대강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정부 부처에서
빨리빨리 조사를 하고 잘못된 사람들이 사죄하고 이런 일들이 아직도 네. 진행이 안 되고 있는가. 정부 부처별로 적폐청산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네. 빨리 해야 된다. 이걸 그냥 묻고 넘어가면 다음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큰 문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역시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국무위원이 바뀌었는데 그 과거에 그런 적폐와 함께했던 이 관료 사회에 그분들이 다 바뀌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여전하죠. 그런 점에서 그걸 드러내야 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투력을 좀 이제 더 키워야죠. 네, 네. 그래서 여당 전투력을 한번 보여줘야지. 여당의 이제 전투력. 대정부질이 국정감사를 하면서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우리 장관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장관들에게 힘을 주는 거죠. 장관들이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전달해 주는 거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우리는 과거의 적폐를 드러내서 네. 각 부처가 그런 적폐로부터 적폐를 극복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정부질이 국정감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그 방산비리 지적하시잖아요. 네. 국방비 예산 아무리 투입하면 뭐하냐. 그럼 뭐합니까? 우리 뭐 국방 자체가 변하는 게 없는데 그래서 뭐 우리 장관을 이렇게 좀 지적을 했지만 이게 사실 장관에게 질타한 게 아니라 맞아요. 국방부에 이제 종사하시는 공직자들에 대한 오히려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맞습니다. 그럼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저는 늘 제가 전에 을지로위원회 하면서도 늘 느꼈던 건데 그 우리 사회 지금 이제 일자리 대통령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네. 일자리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네. 근데 우리 사회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일자리 구조가 1차, 2차, 3차 산업 이런 게 있잖아요. 네. OECD 우리나라 수준일 때 나라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1차, 2차 산업은 비슷하게 있어요. 네. 비율이 비슷해요. 3차 산업도 약간 적은 정도의 수준인데 그 얘기는 1차, 2차 산업은 뭘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는 있을 만큼 다 있다는 거예요. 제조업이나 농산 뭐 이런 그런 게 있다는 거. 3차 산업인데 3차 산업이 두 개예요. 그 도소매 음식 숙박업, 동네에 있는 가게들, 네. 개인 서비스. 그거하고 보건, 복지, 의료, 환경, 교육 뭐 이런 공공 서비스. 이 두 가지인데 공공 서비스가 인구 구성당 대비를 해보면 한 3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 서비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과잉돼 있죠. 네. 미국은 400명당 식당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70명당 식당 하나예요. OECD 평균의 자영업자 비율이 3배예요. 그러게. 네, 네. 그러니까 다 이게 망하게 돼 있는 거지. 거기다 유통 재벌이 뭐 대형마트 뭐 복합 쇼핑몰들 아니야 골목 상권 다 죽이니까 자영업이 더 어려워지고 여기서 자본을 잃은 사람들이 다 비정규직으로 가고 네. 비정규직으로 가면서 이 좋은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 비정규직으로 이게 지금까지 우리 재정을 이렇게 운영한 근데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국민이 낸 세금을 아주 불필요한 도로 놓는 데서 뭐 4대강에서 동네 가보세요. 지방도 옆에 국도 있죠. 국도 옆에 제2국도 있죠. 제2국도 옆에 고속도로 있죠. 고속도로 옆에 제2고속도로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큰 걸 뻥 뚫으면 글로 다 차 다니고 나머지 도로에는 차 한 대도 없어요. 네, 네. 시골에 가면 차 한 대 없는 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네. 내가 강을 다 걸어봤는데 네. 5대강 다 걸었거든요. 한 1750km쯤 다 합치면. 차 한 대 없는 도로가 굉장히 많은데 다 그 국민 세금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건 뭐냐면 힘있고 빽 있는 재벌의 건설사를 위해서 우리 예산을 썼단 말이에요. 거기다 뭐 4대강 했죠. 뭐 자원회계. 이 적폐. 이거를 요번에 정확하게 드러내서 네.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고 네. 여기서부터 이걸 메꿔 가야 네. 자영업의 과잉도 해소를 하고 그걸 해소를 해야 비정규직 문제도 풀고 일자리가 좋아지고 이런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적폐를 우리가 요번에 확고하게 네. 요번 우리 정부의 그 예산 구조 네. 그거 아주 정상으로 이제 돌아온 겁니다. 네. 네. 저항이 심하겠습니다만.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어떤 얘기 할 때보다 그 민생과 관련된 말씀을 할 때는 굉장히 에너지가 열띤이시고, 예. 세지시죠. 그
잠시 잊고 있었네요. 을지로위원회 우리 당의 정말 성공적인 예. 이번에 집권 여당이 되면서 그 성과들을 더 이제 갈무리해 나가고 있는데 창시자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9월 국회 이제 민생국회 책임질 수장께서 이렇게 민생 문제만큼 어떤 것보다 가열차게 애쓰시고 계시니까 든든하게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에 입법, 그렇죠. 그다음에 국정감사, 그렇죠. 예산까지 다 짚어주셨어요. 아 그리고 저희한테 또 숙제를 주셨어요. 의원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숙제가 있어요. 그 말씀도 한번 주시죠. 그 100대 국정과제를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내놨잖아요. 거기 그거를 그냥 100대 국정과제라고 이렇게 던져놓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는데 을지로위원회가 성공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안이 하나하나 생기면 그 하나하나 사안마다 한 사람씩 책임의원을 붙였거든요. 끝날 때까지 합시다. 그래서 그 책임의원제를 처음으로 을지로위원회가 시작을 했는데 그게 책임지고 그 일을 맡은 이유예요. 여러 명이 맡으면 서로 책임을 이렇게 미루게 된단 말이에요. 일이 귀찮아지니까. 그래서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한 사람씩 책임을 맡자. 그래서 책임의원제를 뒀죠. 그럼 이제 못 완수하는 사람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럼 평가해야지. 요즘 지난번 우리 혁신위원회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그거 했잖아요. 거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지 뭐. 아니 그 말씀이 정말 정확한 게 그냥 막연히 이 정도는 우리 소관이 일인가 보다 생각했을 때랑 저한테 이 책임의원이야라고 하니까 그 문제가 꿈에도 정말 생각이 나요. 분명히 그건 유효한 방법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한테 너무 많은 일을 시키셔가지고 그거는 쫄지 마. 그게 아니고 1,700만 촛불들한테 원망하십시오. 거기 명령이니까. 원내대표님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밥 들어. 책임의원 얘기하시니까 잠깐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며칠 전에 용산 화산경무야장 폐기했잖아요. 5년 걸린 거예요. 근데 누가 책임위원이었냐면 김광진 전 의원님이 책임위원인데 을지로위원회에서 을지로위원회에서 맡아서. 근데 이제 근 5년 만에 하니까 우시더라. 드디어 꽃을 달게 됐다. 완수하게 됐다 이러면서. 을지로위원회에서 그렇게 책임을 완수하게 됐을 때는 꽃을 달거든요. 행사를 하는데 드디어 꽃을 달게 된다. 근데 김광진 의원이 이제 현역이 아니고 원외가 됐잖아요. 을지로위원회는 원외라도 관계없이. 책임은 끝까지 가는 거죠. 책임은 끝까지 가. 평생 책임져. 그러면 제가 책임 맡고 제 임기 내에 안 되면은 변호사가 됐어도 계속. 그럼 계속 해야 되는. 그냥 딱지부터 계속 가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그 워크숍을 1박 2일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틀째 우리가 기다리던 청와대 방문을 했어요. 그때 뭐 복장이 확 바뀌시더라고 이재정 의원님. 사전에 뭐가 있었나? 여성 의원님들은 다수가 옷이 바뀌셨어요. 또 우리는 옷을 바꿔 입을 생각도 못했는데 이재정 의원님은 2부 사회를 이미 알고 가셨죠. 그래서 이제 옷을 예쁘게 이제 차려입으셨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을 저는 109일 만에 뵈었거든요. 우리 원내대표님은 또 수시로 이렇게 대통령을 만나셨지만 이재정 의원님은 중간중간에 만나셨어요, 대통령님? 제가 소방관 관련해서 이제 저희 안행 위원들하고 이제 추진하는 게 있어서 관련된 일을 할 때 한 번 뵌 적이 있어요. 저희도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시면 국민이 신기해하실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 저희도 대통령님 잘 못 봬요. 그래서 그날 되게 들떴었어요. 대통령님이 저희 유권자셔서 당선되시고 청와대 가시는 날 배웅차 나가서 그때가 이제 한번 뵙고 그 얼마 전 워크숍 끝나고 이제 청와대 방문해서 그때 뵌 거예요. 박주민 의원님은 러시아 특사 때도 뵈셨고 자주 뵈시는 것 같아요. 세월호 가족. 세월호 가족. 5번 정도 뵀어요. 실세인데? 이러면 실세야. 실세네. 이러면 실세야. 야, 원내대표인 나도 한 10번쯤 봤나? 10번. 그러니까 그게 원내대표. 좀 부러우면 원내대표 하세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우리가 밥을 먹었잖아요. 오찬을 했는데 이제 곰탕이 나왔어요. 전 딱 곰탕 먹는 순간에 조심해서 곰처럼 일하라고. 전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이거 곰탕이니까 곰처럼 미련하게 일하라는 뜻인가? 이랬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아니, 진하고. 밥을 주시는데 편히 못 먹게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때도 막 토로됐잖아 또. 그러니까요. 원내대표님도 워크숍을 그렇게
방송 용어 이런 거 써도 빡세게 공부하게 만드시더니 대통령님도 발제를 계속 하시고 말이야. 발제와 토론의 시간을 마련해서 네. 공부하면서 밥 먹었어야 되는. 그러니까 워크숍의 그때 결정판이었죠. 다 정리가 네. 거기 청와대에서 네, 토론을 네. 통해서 이제 정리가 됐는데. 그러게 이제 저도 프로그램이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건 사전에 이제 짰으니까 네. 그건 뭐 프로그램은 잘 알고 있었는데 식탁 배열한 거 보니까 네. 네. 여기는 밥 먹는 데가 아니다. 아, 그러니까요. 원래는 원탁 이런 식으로. 네, 원래 그렇게 하죠. 이번에 원래. 길게 그렇죠. 회의 테이블처럼. 근데 원탁으로 하면 여기서 발제를 해도 네. 자기들끼리 얘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식을 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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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거는 저 테이블로 이렇게 쭉 학생들 앉혀놓듯이 쭉 앉아 있으니까 앞 사람 뒤통수에다 대고 얘기할 수도 없게 하죠. 네. 아니 여러분들 뭐 리셉션 네. 또는 뭐 박근혜 대통령 때만 생각해봐도 청와대 행사하면은 하얀 보가 이렇게 네. 뒤집어 있는 원탁 테이블이 여러 개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앉아 있는데 뭐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저희는 진짜 일렬로 배치가 돼서 강연을 들으러 오는 뭐 예. 대학 강의실 그렇죠, 분위기였죠. 그렇죠, 대학 맞아요. 강의실 대학 분위기였죠. 강의실 느낌이었어요. 나도 곰탕을 맛있게 먹긴 했는데 어디로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밥 먹는 도중에도 계속 토론이 진행되고 있어서. 네. 그 기자분들이 그런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모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와도 예전에 청와대는 굉장히 경직됐었는데 네. 확실히 분위기는 굉장히 좋고 대신에 공부하는 모드에서는 예전 정부와는 또 다른 또 엄숙함이 있고 네. 확실히 청와대도 의원들도 바뀌었다. 네. 네. 예, 그런 그때 얘기가 이제 식사 끝나고 또 대통령께서 딱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불러서 사진도 한번 찍어주셨어요. 네. 네. 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 그런 저는 경우 들었습니다. 없었죠. 예. 네. 이게 말이 그렇지 한 120여 분을 다 이렇게 사진을 촬영해 주셔야 되니까. 그 지탄을 받는 분이 몇 분 있었어요. 네. 예. 장관님들은 왜 사진을 찍는 거야? 대통령과? 우리들이 가끔 보니까 김영주 장관. 김영주 장관님 장관님 올라가셔가지고 사진 나도 황당하더라고. 김영주 장관님이 우리 방송의 사주시기 때문에 이 방송을 다 또 듣는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럼 얘를 다 줄여서 없애버려 이 방송. 그러니까 김영주 장관님 편집해 주세요. 아니 근데 법사위 하는데 오셨어요. 예. 오셨는데 이제 장관이 되셨고 제가 의원이니까 굉장히 저희들 앞에서 공손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전에 없이. 아니 그 장관님만 찍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 같이 근무하시는 비서관님들이 그랬어요? 마지막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관들도 올라가서 찍더라고요. 뭐야? 아니 팬심으로 근무하고 계시나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비서관뿐 아니라 거기 있었던 이제 직원들인 것 같아요. 네. 직원들도 올라가서 사진 찍고. 참 그거 보기 좋다. 네, 맞아요. 보기 좋았습니다. 그때 우리 그 사진 찍는 의원님들 중에서 가장 좀 인상적인 의원님이 계셨어요? 전해숙 의원. 저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걸 얘기해도 많이 되나 저도 얘기하려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보니까 우리 워크숍도 그렇고 청와대 점심 오찬도 그렇고 굉장히 절도가 있잖아요. 네. 이게 토론할 때 확 토론하고 굉장히 진지한 토론하고 또 사진 찍을 때는 굉장히 즐겁게 네. 또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우리 17대 어떤 실패랄까요? 17대의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했던 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이 전체 세력 문재인 정부를 구성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그거를 크게 교훈 반면교사로 삼고 네. 있다는 네. 느낌이었어요. 네. 네. 저도 저 역시 그랬습니다만 되게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도 마찬가지였을 네. 거고 당시에 열린우리당 함께했던 지금도 꽤 많죠. 지금 3선 국회의원들 또는 일부 재선까지를 하면 그때 국회의원을 했던 분들인데 사실은 뭘 제대로 못 해봤어요. 갈등 때문에. 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때는 4대 개혁 입법을 첫해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17대 들어와서 그 연말에 4대 개혁 입법을 걸고 했는데 그게 국가보안법, 방송법, 과거사법, 사학법 네. 이렇게 4개를 걸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 다 실패했죠. 근데 이게 조금씩 조정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던 거를 우리가 절대로 후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비타협적으로 네. 이렇게 하면서 저도 그때 국가보안법 폐지 모임의 4당 폐지 모임의 총간사였어요. 제가 제일 센 사람 중에 또 하나였는데
그러고 나서 그때 실패가 결국은 박근혜라고 하는 야당 지도자를 세워줬고, 박근혜가 나중에 그 과정에 사학법을 가지고 장외투쟁을 나가고, 네. 그러면서 우리는 4개 법을 아주 너무 비타협적이고 강하게 하다가 잘 안 되고, 우리는 실패하고 저기는 성공하는 꼴이 되면서 확 바뀌었거든요. 그러고 정권 뺏기고서, 이게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의 삶을 바꿔야 되는 게 목적인데, 거기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내부끼리 시끄럽다가 갈등하고, 이러다가 실패했다는 그 자괴심이 너무 커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 내부의 반성과 이게 몇 년, 10년 동안 쌓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전체가 이렇게 체화돼 있고,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 때도 공약이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였잖아요. 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권. 그 슬로건이 딱 맞는 슬로건이죠. 국민의 삶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네. 거기에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전체의 동의, 또 이런 공감, 이게 굉장히 넓어서, 그리고 내가 책임자다. 이 한 명 한 명이 그냥 이 객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식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요즘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럽더라고요. 네. 우원식 대표님도 마찬가지시지만 몇 분, 이제 17대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서 말씀들 많이 주시고요. 또, 그래서 우리는 초선들이니까 뭐 경험하지 못했지만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다시금 그때 말씀을 하면서 다져주시더라고요. 네. 절대 우리가 이런 상황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계속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들을 주고 계십니다. 네. 예, 우리가 이제 말씀 중에 아까 전혜숙 의원님 이야기하는데 청취자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저희끼리만 알고 그냥 넘어갔네요. 네. 우리 그때 우리 전혜숙 의원님이 대통령님 뵙고 굉장히 좀 뜨겁게 스킨십을 하셨는데 어땠어요 그때? 네. 우리 모든 의원들이 예전에 대통령하고 사진 찍는 국회의원들의 모습 같지 않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또 반가움, 격려, 그래서 뭐 손도 꽉 잡고 서로 마주보고 웃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 연출들이 많았는데 전혜숙 의원님은 이제 대통령님을 차지할 수 있는 시간이 저희는 그 사진 찍는 찰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순서까지 기다리셨어요. 일부러. 예. 그리고 손을 꼭 잡고 안아주시는데, 우리 여사님께서 혹시나. 포옹은 안 하셨어요, 그때? 제가 포옹했지, 포옹했죠? 막 끌어안더라고요. 너무 전혜숙 의원 지켜주시네요. 우리 여사님이 근데 그때 내가 전혜숙 의원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완전 달덩어리 같더라고요. 커가지고. 그렇게 밝은 모습, 정말 간만에 봤습니다. 강훈식 의원도 대통령님 뵙고 사진 찍는데 갑자기 핸드폰 딱 꺼내가지고 셀카 찍으시더라고요. 임종성 의원님도 그랬어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러면요. 김용욱이 불러서 코털 뽑았대요. 어디 대통령 앞에서 까부냐고. 근데 세상 좋아진 거야. 이런 것 같아요. 다들 평가하시는 게 지난번 대선은 당 역사상 가장 단합되게 모든 의원들이 총력을 다해서 선거를 뛰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다 기뻤고 청와대에서 일 잘하시는 것도 너무 기쁘고 그런 마음들이 그냥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요. 대통령께서도 전 의원들 한 분 한 분 사진 찍는 것은 이제 대선 때 우리 의원들 정말 열심히 해주셨잖아요. 그 감사함도 의원들에게 직접 표현한 거라고 봐야죠. 네. 어떻게 100여 명이 넘는 의원들하고 사진을 찍느라고 포즈가 나중에 경직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순간순간이 다 소통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억지 웃음이 아니라 대화하고 웃고 계속 까르르 쳐다보고 있는 우리 의원들도 또 같이 웃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또 대통령님 사진 찍을 때 우리 장하성 실장님 또 조국 수석님 또 거기서도 사진을 막 저희가 찍자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고백하건데 다들 이제 대통령님하고 사진 찍기 위해서 의원들이 줄을 섰습니다. 이제 뭐 순서가 있으니까요. 그때 저는 대통령님과 사진 찍기 위해 줄 쓴 게 아니라 조국 교수님 우리 조국 수석님께 가서 사진을 찍자고 줄을 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재정 대통령보다 조국 수석을 더 좋아하는구만. 아니 그 순간만큼은 제 마음이 가는 대로 했습니다. 이것도 박정희 정권 때는 이 수석이 이렇게 의원을 치면 중앙정보부에서 그 수석 자르잖아요. 대통령 시기와 질투가 많아서.
세상 좋아진 거예요. 대통령하고 사진 찍으러 가고 수석하고 먼저 사진 찍었다고 잘리지. 거기에 제 앞에 줄 선 분이 손혜원 의원님이셨고요. 그랬습니다. 네. 하여튼 그날 너무 분위기 좋았어요. 예. 너무 어떤 좋았어요. 분들은 이제 페북의 의원님들이 이렇게 활짝 웃으며 사진 찍은 모습들을 이제 SNS에 게재한 걸 보고 너무 자축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 염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때 건배사도 안 했잖아요, 거의. 예, 맞습니다. 그게 모든 걸 완성했다는 자축의 의미가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지금 우리 전장터에 이제 우리 나서야 되는 네. 그런 출전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 네, 않습니까? 네. 서로 독려하는 네. 그런 의미였어요. 하여튼 분위기는 그때 또 이 북한에서 맞습니다. 미사일 발사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셨잖아요. 예. 분위기가 굉장히 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좀 무거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청와대 분위기가 좋았기는 좋았지만 굉장히 좀 무겁게 우리 의원님들도 좀 청와대에서 식사하셨던 것 같아요. 그날 분위기를 회상해 보면. 네. 우리 우원식 대표님 이제 가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네.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예, 네. 마무리하기 전에 네. 저희 꼭 들어야 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우원식 대표님의 사생활. 가정사가 우리 네. 역사에 맞닿아 있습니다. 네. 지금 북한에 가족분이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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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누님이 두 분 계시죠. 네, 그래서 북한에 만나고 오시기도 하셨죠. 네네. 2010년에 북쪽에서, 이게 이제 적십자에서 북쪽에서 100분을 선정해서 네. 남쪽에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가족을 네. 찾고요. 남쪽에서 또 100분 해가지고 북가족을 네. 찾는데, 그때는 저희 누님이 북한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네. 남쪽 가족을 찾았어요. 네. 그래서 금강산에 가서 큰 네. 누님을 만나고 왔지. 그때 어머님이 우리 어머니. 예, 같이 네. 지금은 어머님은 어머니가 생전에 101세로 생전해 계십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언제 다시 7년 또 전이니까 예. 그때 94, 네. 95세 네, 됐을 네. 때. 그 만남 이후로 또 다시 만날 기회는 없었던 거잖아요. 네, 만날 그죠? 기회는 없고요. 연락도 안 되고. 근데 이제 방송사에서 남북의 창인가? 네. 하는 데서 북한에 있는 우리 누님이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네. 오. 거기 그 연안군 네. 직매점 지배인을 하거든요. 네. 우리 이제 외할아버지가 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세게 하신 분이에요. 네. 그 왜 밀정이라는 영화에 보면 네, 네. 그 처음에 총 맞아서 발가락 끊어지고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게 김상옥이거든요. 네, 네. 김상옥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이에요. 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의열단이 만주에서 폭탄 갖고 네. 들어오는 건데 김상옥 그 사건 때 폭탄을 대준 혐의하고 연루가 돼서 그때 감옥을 살아요. 네. 요즘 박열이라는 영화에 네네. 한 장면이 나와요. 네. 김한 선생이라고 네. 그 임시정부 법무부 비서국장 하다가 의열단도 하고 네. 그다음에 신간에도 하고 그리고 감옥도 살고 나중에 연해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 누님을 우대를 했어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고아 같이 우리 아버지 고향이 황해도인데 네. 그 서울에서 살았고 네. 근데 6.25가 날 때 어머니 아버지가 난 형제가 6이거든요. 근데 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네, 네. 큰애 셋을 연백으로 보낸 거예요. 그 연백은 38이남인데. 네, 네. 근데 1.4우퇴 때 그때 안 내려오고 네, 거기 네. 있다가 그냥 이제 끊어진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서 성장을 해서 지금은 이제 그런 외할아버지 덕으로 좀 보호를 받은 것 같아요. 네, 그 네.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네. 보호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직매점 지배인 여기로 하면 아마 농협 네. 소장 같은 건가 봐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이렇게 생산 증진 활동하는 네. 것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그거를 방송사에서 찍어서 예. 저한테 보내준. 건강하시던가요? 건강하세요? 네. 예. 아니, 어머님 생존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긴 시간 내 딸을 못 만나고 있다가 그렇게 손 한번 부여잡고 다시 돌아서고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이런 현실. 누구보다 이 대북 관계 문제가 경색되고 이런 관계에서는 고민들이 더 많으셨겠어요. 그러죠. 그 어머니가 그때 가실 때 95세였는데 최고령이었어요. 네. 최고령 할머니로 그래서 아주 이렇게 조명을 받았는데 그때도 사실은 금강산까지 갈 수 있을까
여기서 고성으로 가가지고 금강산 올라가야 되잖아요. 너무 긴 여행이고 그래서 웬만하면 안 가시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내가 가다가 죽더라도 가야지 어떻게 안 가냐? 그러고 이제 아주 힘들게 갔어요. 가다가 차에서 제가 모시고 갔는데 고속도로에서 몇 번 쉬고 그래서 갔는데 갔다 누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힘이 생겼어. 그 내려올 때는 김미화가 하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까지 했어요. 예. 뭐 소감이 어떻다고. 근데 목소리가 짱짱해가지고. 이게 만날 때는 정말 이 60년 동안 이렇게 아주 애절하고 간절한 그런 기쁨이 있었고요. 네. 헤어질 때 이게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버스 타고 먼저 가잖아요. 네, 거기 네, 그러면 네, 손 네, 흔들잖아. 네. 그거 하고 나서 차에 돌아오니까 나도 이게 왜 생이별의 고통이라고 네, 하는 게 네. 이제 마음이 아픈 거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네. 이 마디마디가 그렇게 끊어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뼈가 끊어지는 고통, 네. 마디가 끊어지는 고통, 그게 그런 거더라고요. 진짜 아프고 머리도 막 깨질 듯이 아프고 이게 그때 헤어질 때 우리 어머니의 표정이에요, 표정. 우 대표님께서 직접 책을 쓰셨는데요. 네. 어머니의 강이라는 책의 표지에 아마 어머님 그림처럼 보이는데 이게 네. 아마 사진을 그림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어머님의 모든 회한이 이 표정에서 다 느껴지는데 네. 예. 아, 지금 책을 펼쳐서 저 저희끼리는 사진을 예, 그게 사진을 주무시는 게 아니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막 몸도 아프고 막 아주 네. 오묘한 그 묘한 감정에다가 몸도 네. 아프고 막 그러실 때 네. 손을 저렇게 잡고 완전 무표정한 표정으로 상봉 기간이 그때 몇 박 며칠이었습니까? 2박 3일. 아, 너무 짧다. 너무 2박 짧죠. 3일. 네. 어머님 지금 건강하세요? 아직은 이제는 건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식사를 잘 못해서 좀 걱정해요. 네. 저도 이제 삼촌이 계시거든요. 저희도 내려온 집안이라서. 그리고 대통령님도 가족의 네. 일부분이 북한에 아주 그렇게 최근에 하시고 계신 걸로. 제가 할 땐 그 앞에는 정봉주 의원이 이산가족 상봉하러 갔었고 그 앞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을 우리도 했죠. 친할머니가 평양 분이에요, 저희도. 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빨리 남북관계 개선해서 네. 우리 우은식 원내대표님 다시 한번 누님을 꼭 상봉할 수 있는 네, 그리고 날을. 어머님도 네. 얼마나 그리울까요? 글쎄 말입니다. 내 딸. 작은 딸이 하나 더 있는데 네. 이산가족 상봉도 너무 야박한 거 있죠. 그렇습니다. 신청한 쪽은 신청한 사람만 가고 네. 신청에 응하는 사람은 5명이 가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 누님이 2분이 있는데 큰 누님이 신청했거든. 네. 작은 누님이 못 나온 거예요. 못 뺀 거예요? 네. 가서도 못 뺐고 그냥 돌아선 건가요? 그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신청한 쪽은 신청한 사람만. 이게 말도 안 돼. 근데 만약에 북측에서 신청했는데 뭐 의원님 같이 이제 현직 국회의원이신다든지 아니면 국정원 직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북한 당국에서 그거 동의해 주나요? 그건 뭐 큰 문제가 큰 없는 문제 것 안 같아요. 돼요. 네.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실무적인데. 네, 근데 떠나실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려야 예. 됩니다. 아, 오늘 일부 제목이 원식이형 국회 가자. 맞죠? 네.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고요. 아니, 저희 네. 의원들한테 이렇게 당대표님과 우리 원내대표님의 일정이 문자로 이렇게 공지가 됩니다. 네, 근데 네. 보면은, 와, 진짜 대표님들 너무 바쁘시다. 네.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지금 1시간 30분 막 이런 초단위로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그 가운데 서당케 이렇게 긴 시간을 네. 할애해 주셨습니다. 우리 저 우상호 원내대표 예. 흰머리 엄청 생겼는데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네, 지금 그러겠습니다. 흰머리 염색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아. 네. 요즘 자전거 타시고 출근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네. 요즘도 그렇게 하시나요? 요즘 타죠. 못해요. 그래서. 타죠. 타시는구나. 네. 우리 대표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의원들한테는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네, 하여튼 저희가 정말 잘해보겠습니다. 이번 국회가 어떤 국회인지 우리가 잘 알고 또 이 국회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1700만의 촛불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집권했다고 그게 뭐 다 이룬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말 그 나라다운 나라 국민들이 내 삶이 이제 바뀌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그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저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서당회가 그런 운영을 잘하니까 서당회 더 사랑해 주시고 네. 더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 주변에서 함께 모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힘을 모으는 그런 앞으로의 과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언제 또 이제 국감이 진행되는 과정 중이라든지 또 국회 소식들 궁금해하시는 분 많을 텐데 시간을 한번 내주시면 또 출장 와서 우리 현장 녹음으로 해도 되잖아요. 우 대표님께 직접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출장 팟빵. 원내대표실로 와야 가죠, 뭐. 괜찮네요. 그러세요? 예. 네. 그리고 저희도 우리 든든한 우원식 대표님을 도와서 네. 열심히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는 그런 정책으로 실현해내는 여당 의원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책임을 좀 숙제를 좀 많이 드리세요. 저기 제 과제 있어요. 제 거 하기도 바빠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많은데 네. 중점 입법 과제를 정하면 야당들이 중점 방해 과제가 되고요. 이게 그것만 막으면 그런 딜레마가 있네요. 그것만 막으면 다 막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중점을 좀 우리가 좀 옮기는 식으로. 엉뚱한 데다가. 포커스를 옮겨. 중점 입법 과제를 안 정하고 네. 상임위에 다 스며들어서 우리는 중점 입법 과제가 뭔지 알지만 네, 네. 그거를 바깥으로 알리지 않고 상임위에서 차근차근 이렇게 정리할. 그래서 상임위 토론을 통해서 그런 의견들도 나누고. 네. 근데 그 나중에 다들 끝나고서 발표하는 거 보니까 아주 차분하게 잘 진행이 됐더라고요. 또 특히 이제 저희가 의원총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계속 스터디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 원내 리더십은 이 반복 학습을 자꾸 우리한테 시켜서 이걸 거의 세뇌 교육 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반기를 드십니까? 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세뇌를 당하고 있는 건데 안 반복 하면 학습이 안 될 좋은 것 같아요. 같은. 네. 정말 이 과제는 네, 내가 네. 이번 국회 반드시 해야 될 네. 것 같은 그런 세뇌 네, 과제가 네, 저한테도 네. 몇 개씩 있어요. 있어요, 사실. 안 하면 안 될 것 네. 같은. 근데 제가 그럼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원내대표님들끼리 모여가지고 62개 법안은 처리하는 것으로 그거는 그럼 중점하고는 다른 그건 중점 법안은 아니고요. 이제 선거 끝나고 우리가 집권했잖아요. 근데 다른 야당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법이 뭐가 있는가. 대선 공약을 쫙 점검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의 100대 국정과제를 입법을 하면 그게 한 400 몇 개, 420 몇 개가 되는데 그 중에 다른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한 거를 쭉 뽑아서 공통 공약을 보니까 그거는 뭐 드러내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통 공약을 보니까 그 중에 62개가 공통 공약이에요. 그래서 그거 일테면 뭐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게 있냐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 전문 금융업법. 네, 이거 네, 우리 네. 중요하게 보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집단소송법. 이런 것도 있고. 미세먼지 관리대책 특별법. 그 다음 세종시의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국가교육위원회법.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공통법안이에요. 여러 당이 다 같이 걸은 거. 근데 원전 줄이는 것은 사실 국민의당에서도 그 안철수 대표 당시 그렇죠. 후보가 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지금의 입장은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입장은 다른 거죠. 이제 네. 그거는 이제 그 쟁점이 되면 안철수 대표한테 물어봐야죠. 네, 네, 그건 네. 왜 하냐면 네. 내가 그때 탈핵 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 대표잖아요. 또 전문, 왜 완전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홍준표 후보를 빼고 네. 나머지 후보들이 다 합의를 했어요. 네. 정의당도 그랬고 바른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네. 또 후보는 못 됐지만 경선 치르는 분들도 네, 네, 네. 합의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핵을 이제는 원전 네. 그거는 더 쓰지 말고 그리고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가는 네, 네, 그런 네. 기본 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틀이죠. 네. 거기에 다 동의하는 거 그것도 공통 공약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안철수 대표한테 제가 이제 나중에 그때 공약 서명한 거 갖고 와서 물어봐야죠. 네. 아니 여야가 당연히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합의될 것 같지만 이렇게 꼼꼼히 안 짚어주시면 네. 또 정쟁으로 몰고 가서 그 자기들이 동의했던 법안조차도 국회에서 발목을 잡았을 거예요. 미리 이렇게 차단을 잘해주신 거. 서당캐 제25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청중들이 많아요. 네, 국회 특집 방송,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방은
일하는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님 의원실이죠. 안녕하세요, 박주민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네, 이재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방 좀 치워주세요. 네. 방송에 집중을 못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일 중을 다 치우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손님 한 분 모셨는데요, 이재정 의원님. 한번 직접 소개해 주시죠. 저는 국회에 들어오고부터 네. 우상호 대표님을 원내대표님으로 모시고 있었는데요. 네. 또 오 대표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네. 이번 가을 국회에 사실 많은 것들이 예정돼 있는데요. 네. 저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 기대를 국회 안으로 다 받아들여 주실 우리 든든한 일꾼 우원식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아유, 저희가 그 서당캐 25회 중에서 원내대표님을 모신 건 처음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우상호 원내대표 그때 왜 안 나오셨어요? 안 모신 거죠. 우리가 안 모셨어요, 그냥? 엄선해서 모시기 때문에. 왜냐면, 네. 제가 우리 모신 주군을 진수하고 있네요. 아니 왜 우상호 원내대표를 안 모시고? 그때 우상호 원내대표가 아마 탄핵 전국이라서, 뭐 지금도 바쁘시지만, 그때 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을 거예요. 위로가 안 되실 것 마치 같아요. 그렇게 굉장히 얘기하면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도 바쁘시지만. 나는 뭐 한가해서 나오는데. 그건 아니죠. 정말 네. 진행자로서의 자질이 2% 부족합니다. 네. 그때는 디스 아마 너무 하긴 하죠. 서울시당 팟캐스트고 해서 아마 원내대표님은 안 모셨던 것 같아요. 아니, 서울시당이면 우상호 선배도 아니, 서울시당 지금 소속이에요. 말씀 할수록 원내대표시니까. 네. 원내대표 두 김영호 의원 원내대표님 말이 자꾸 꼬이는 거 아니, 같아요. 안 꼬입니다. 네. 그래서 또 특히 그때는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했고, 오늘은 직접 우리 국회를 우리 제작진들이 방문을 해서 우원식 원내대표를 모셨기 때문에 네. 동선이 짧아졌잖아요. 동선이. 예, 그럼요. 네. 국회에서 저 의원회관에서 하니까 오실 수 어디 있었던 뭐, 거죠. 멀리 안 네. 가고 가끔 아주 이렇게 이렇게 하는 정리하면 것도 되겠습니다. 좋을 거예요. 네. 아니 사실 지금 가장 바쁠 때예요. 여러 네. 가지로 그냥 우리 의원들도 바쁘기도 한데 특히 원내 사령탑이시기 네. 때문에 만약 움직여서 방송을 했다면 모시기 어려웠을 수도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근데 우원식 대표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현장에 오기도 네, 했고 제작진이 왔고. 또 생생하게 네. 국회의 따끈따끈한 느낌을 여러분들도 생동감 있게 네. 받아 나가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니까 제가 박주민 의원 방에도 이렇게 와보고 저기 저 라쿠라쿠도 보고 막 죄송합니다. 방이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된 방들 이렇게 와보고 모실 방이 아닌데 제가 분명히 저 옆방에서 하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님 모셨으니까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더불어민주당 워크샵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난주 25일, 26일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샵을 우리가 잘 마쳤는데요. 그때 워크샵을 하게 된 배경과 주요 우리가 논의했던 내용이 어떤 거가 있었죠? 그때는 이제 우리 워크샵이 원래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정권 네. 교체를 했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면 바로 한번 워크샵을 해서 네. 우리 집권 여당과 정부가 같이 모여서 한번 서로 이야기도 맞춰보고 네. 또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설계해보고 하는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인수위가 없이 시작을 맞습니다. 했잖아요. 네. 탄핵 끝나고 복잡한 시기에 인수위 없이 당선되자마자 대통령께서는 청와대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지난 두 달 지금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은 집단소송법 같은 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이견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견이 좀 있죠. 있죠. 네, 이견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씩만 조절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다 하겠다고 하면 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조금씩만 조정하면 얼마든지 그래도 지금보다는 생긴다니까 너무 좋다. 네. 가습기 살균제. 그런 거 맞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아니 박주민 의원도 저도 이제 변호사였고 네. 사실 현장에서 소송을 하다 보면 이 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뭐 국민들도 가습기 살균제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을 네. 통해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맞습니다. 있지만 네. 정말 반갑네요. 정말 반갑네요. 근데 이제 참 예. 또 걱정은요. 지난번 추경 때도 봤지만 지난 대선 때 소방서, 경찰관 뭐 이런 맞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들 공공 서비스를 네, 하는 네, 네. 그러면서 인력 부족 때문에 정말 애를 먹는 네. 집배원 뭐 이런 네, 등등 네, 네. 그거를 추경에 담아서 한다고 그러는데도 막 그냥 근데 공무원 늘린다고 또 난리잖아요. 대선을 저 소방 공무원들 충원하겠다고 다 약속했거든요. 다 약속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겠다는 말 발목 잡을 네. 일단은. 그리고 네. 공무원 충원은 예, 뭐 안 충원 된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하는데 네.
표현도 공통이라고 하지 마시고 야당들이 주장했던 거 처리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건 어떨까요? 전략가인데. 네, 전략가. 이 정도로 네. 이 정도 저쪽이 속을까? 저쪽 생각 없어 그냥 쳐봐. 전략가인데 조금 엉성했어요. 아니 그래서 그 62개 법안 네.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62개 우리가 분류한 게 62개고요. 이게 꼭 62개를 더 넘어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야당에서도 분류해 봐라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이 62개를 어제 이제 야당한테 줬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야당에서도 하고 싶은 거 다른 당하고 공통으로 꼭 우리하고 아니어도 네. 다른 당끼리 공통된 거 있으면 내놔봐라. 제안해라.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삶, 네. 그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법안, 네. 예산 이런 거 있으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더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거를 이제 정책위 의장들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협상하는 걸로 일단 네, 그렇게 네, 해놨어요. 네. 그 국민들이 국감 이러면요 흔히 생각하는 건 저희가 야당 시절에 그 박근혜 정부의 장차관들이 나와 있고 우리가 다그치는 방식으로 뭔가를 찾아나가는 그 모습만 익숙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는 우리가 여당이어서 우리하고 취지를 같이 하는 장관님이 앉아 있는데 사실 들여다보면은 적폐는 여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국민들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건지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원내의 국감 전략이라든지 이 정기국회 전략이 어떤지 농담 삼아 박주민 의원이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우리는 이제 뭐 반인반수, 반인반신 이런 얘기할 때 반여 반야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특히 어느 때에 비해서도 그 전략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뭐 우리 당의 입장은 분명하죠. 이 과거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과거의 잘못을 온전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건 알베르 까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과거를 잃어버리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네. 이러기도 하고 그거는 아니 우리는 모르겠어요. 임팩트 있게 네. 우리 또 훌륭한 김용호 의원님 또 이재정 의원이 계시니까 저희는 짧게 저를 임팩트 있게 했는데 왜 그래? 아 그렇게 프로그램도 알차기도 했고 네. 또 특별히 이런 이제 이슈 관리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기자들과 정말 우리가 던질 메시지는 제대로 전해주시되 네. 사실상 이제 불필요하게 이슈가 확대되지 않도록 그런 관리를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네, 원내에서.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정권 교체를 하고 첫 번째 여는 정기국회니까요. 네네네. 정기국회에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해야 될 일이 많고요. 지난 겨울에 우리 국민들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1,700만이 촛불을 들고 우리한테 외쳤던 게 있잖아요. 네, 그 외친 거는 뭐냐면 최순실이라고 하는 국정농단 세력,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에 의해서 국정농단이 벌어졌는데 그건 도화선이었고요. 네. 그 도화선이 폭발할 수 있었던 거는 바닥에 끓는 부글부글한 민심이었는데 그 부글부글한 민심의 근저는 그게 세상 살기 좋은데 최순실 나타났다고 이렇게 터지겠어요? 네. 너무너무 사람들 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일한 만큼 대가도 못 받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없고 결혼해도 애를 낳을 수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온갖 곳에 불공정, 불평등 힘있고 빽 있는 놈들만 잘 살고 네. 힘없고 빽 없으면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네. 거의 무슨 갑질 당하는 데는 이건 노예 같고 말이에요. 네. 우리 청년들이 알바하다가 이 못된 그 손님 만나면 무릎까지 꿇리고 그리고 이 대형마트에 있는 그 일하는 사람들 그거는 맨날 무슨 몰래 다니면서 마트나 네. 백화점에서 감시한다고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속에서 더 이상 도저히 못 살겠다. 네. 이런 국민들의 민심이 바닥에 깔려 있고 그 위에 최순실이라는 도화선이 던져진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폭발한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그것도 중요하게 해결해야 되지만 더 근본에 가면 이 적폐의 뿌리는 불공정, 불평등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가 이번 정기국회에 우리한테 던져져 있기 때문에
그저 이제 몇 가지 법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네. 예산에서부터 또 이러한 사회 전체 시스템을 개선하는 법과 제도를 개혁하고 개선하는 문제가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이기 네. 때문에 이번에는 집권했다고 기분 좋아서 놀고 그럴 형편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과제들을 준비하는 거를 일부 1차, 그러니까 첫 번째 세션에서는 당이 나서서 설명을 하고 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부 역시 또 이런 생각하고 별개로 가면 안 되고 또 정부가 같은 생각이고 그 생각을 들어봐야 되니까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의 안보, 그다음에 저 몇 분 사회수석, 그다음에 네.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네. 이런 문제 듣고 그거 갖고 우리가 토론하고서 나는 이제 그날 오후에 상임위별 토론했는데 상임위별 토론이 굉장히 중요했죠. 네. 그게 중요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를 이번 상임위에서 어떻게 할 건지 네. 모든 일이 상임위에서 잘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요번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늘 하는 게 중점 입법 과제를 대개 정기국회 들어갈 때면 정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랬던 것 근데 같아요. 예. 중점 입법 과제를 안 정했어요. 그 이유는 중점 입법 과제가 굉장히 거의 뭐 한 3달 가까이 인사청문회 계속 네. 원래는 옛날 같으면 그 인수위가 있으면 인수위에서 장관 후보자 뭐 총리에서 쭉 검토를 해갖고 한꺼번에 국회로 탁 보내고 보내면 20일 안에 검토해서 각 상임위가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번에 그게 안 되니까 네네. 3분, 4분 해갖고 그냥 몇 달 동안 보냈잖아요. 아직도 다 안 끝났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걸 할 수가 없었고 정부 조직법도 안 됐고 네. 또 거기다가 이 문재인 정부가 처음 일을 올해 시작하는 추경 이것도 잘 안 됐기 그게 시간이 꽤 걸렸기 때문에 네. 인사청문회 대개 끝나고 정부 조직법 끝나고 네. 추경 끝나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시작을 하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로소 네. 집권하고 109일 만에 109일. 네, 이 맞습니다. 정부 여당이 다 모이는 자리를 마련해서 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는 정기국회 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국무위원들과 네. 청와대에 있는 그 사무실장의 그 수석들까지 참여해서 비로소 집권 세력이 한 자리에 모여서 네. 우리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그리고 소통하는 자리를 처음 만든 거죠. 네. 아니, 제가 좀 철이 없었는지 몰라도 워크숍이라니까 나름 좀 들떠서 갔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하고 뭐 논다 이런 그런 MT 개념은 아니고 복장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런저런 말씀을 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네. 아, 참 들떠서 갔는데 생각보다 원내대표님 네. 너무 진지했어. 네?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셨어요. 그랬죠? 네. 예. 저희가 저는 이제 저도 국회의원하고 이게 집권을 2번째 하는 거거든요. 네. 17대 때 집권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험이 있으시다. 그때 예. 이제 노무현 대통령 집권하고 탄핵당하고 난 다음에 그 집권을 다시 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런데다 우리가 다수가 됐어요. 네. 그리고 초선이 108명이었어. 그래서 그때 108번뇌라고 그랬어요. 108번. 그래서 첫날 워크숍을 했는데 얼마나 시끄럽게 했든지. 그렇죠. 네. 우리 이제 기분 좋은 건 좋은데 네.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자기들끼리 너무 기분 낸다. 네. 그리고 이 당청 간에도 뭐 경론이 심했고 네. 그래서 당청 간에도 저기 서로 좀 잘 안 맞는구나. 과반 만들어줬더니 너무 막 이 국민들 삶과는 관계없이 너무 이 특정한 개혁, 무슨 이념적 개혁 이런 걸 너무 전면에 세우고 그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워크숍하고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던 적이 있어요. 뭐 몇몇 에피소드도 기억나는데요. 네. 예. 아니, 주로 이제 여당 워크숍은 그 언론인들이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좀 부정적인 기사가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그 워크숍이 네. 전혀 그런 기사가 없어. 워낙 네. 프로그램 자체도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버겁다 싶을 만큼 정말 아, 저는 공부하는 사실 좀 졸려웠어요. 너무 그래요? 공부하는 분들이라서. 아니, 아니 저희 안행이- 기자들이 그러더라고 예. 후일담으로 너무 재미없었다고. 맞아요. 예전 그런데- 워크숍까지 솔직한 표현, 좀 졸려웠다. 네. 아니 그런데 그 상임위별로 이렇게 토론을 하게 하고 국정 과제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전 사실 대충 하고 다들 모일 줄 알았어요. 근데 모이는 시간이 됐는데도 다들 경론이 벌어져서 상임위 우리 자체 토론도 굉장히 네, 저희 안행이 좋았습니다. 빨리 김용호 의원님하고 빨리 정리하고 갔더니 다른 위원회는 그로부터도 한참을 안 맞습니다. 오시는데 정말 치열한 토론이 그리고 있었다고 우리 안행이가 하더라고요. 별로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나